안녕하세요. 주간 ETF 진입니다. 오늘도 ETF 소식과 이슈들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ETF 제대로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진이가 함께하겠습니다. 주간 ETF 시작합니다. 코덱스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코덱스 홈페이지에 AI 애널리스트 기능이 오픈됐습니다. AI 기업과 협업을 통해 ETF가 보유한 기업의 최신 소식을 매주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코덱스 ETF 투자하실 때 이 기능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을 기준으로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를 포함해 총 7종의 ETF 보수가 인하됐습니다. 보수 인하 대상 상품은 국내 주식형 2종인 코덱스 헬스케어와 코덱스 200 ESG, 그리고 미국 주식형 2종인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와 미국 리츠 관련 상품인 코덱스 다우존스 미국 리츠, 그리고 국내외 채권형 2종 등등인데요. 총 보수는 코덱스 국제선물 10년이 0.07%, 나머지 ETF는 0.09%로 기존 보수 대비 저렴한 보수로 인하됐습니다. 장기 투자를 위한 분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 삼성자산운용이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시장 주요 이벤트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을 보면 12월 미국 소비가 움츠러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약화된 가운데 24일에는 미국의 12월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고요.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지난 17일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절정이었던 2020년보다는 나아진 수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은 경기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기대만큼 기저효과가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상품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일부터 보수 인하에 들어간 총 7종의 상품 중 하나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입니다. 뭐니 해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모빌리티 혁명과 미래의 운송수단에 투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는 이동수단 발전 테마에, 그러니까 4대 모빌리티 대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드론, 공유 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산업은 물론 미국에 상장된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사업 노출도가 큰 글로벌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S&P 겐쇼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 겐쇼사의 AI 기술을 적용해 이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과 핵심 사업 영역이 가까운 종목들로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구성 종목에는 최근에 전기차 쪽으로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포드를 포함해 공유 모빌리티 회사인 우버와 리프트 등등이 확인되는데요. 이 차세대 모빌리티 관련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덱스 미국 스마트 모빌리티 S&P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주 시장 동향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앞두고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최근에 1.79%까지 상승했고요. 기업들의 실적 증가에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은 하락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내 소비 성향은 줄어들며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금통위는 새해 처음으로 열린 회의에서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작년 11월 금리 인상 이후 연속적인 인상이고요. 이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직전 수준인 1.25%까지 올라왔습니다. 원자재 시장 동향을 보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과 러시아, EU 등 당사국들이 세 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했지만 얻는 것 없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회담 직전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요. 이런 위기감과 더불어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로 최근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덱스 주간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익률 순위를 쭉 살펴보면 1위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였습니다. 이 중국 투자를 2배로 즐길 수 있는 ETF죠. HSCI 지수의 일별 수익률의 2배를 추구하는 상품인데요.
이 기초지수인 HSCI 지수가 일간 1% 상승하면 2% 상승을 추구하고 반대로 HSCI 지수가 일간 1% 하락하면 2% 내외로 하락하는 구조입니다. 단, 일별 수익률의 기준은 국내 영업일 기준입니다. 지난해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썼던 홍콩 증시가 올해 연초 이후에는 반등세가 또 눈에 띄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로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의 주가와 더불어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은 7.1%였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상 시기에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코덱스 은행과 보험이 나란히 수익률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덱스 보험은 지난주에도 수익률 5위권에 들었었죠. 최근에 이미 시장에서는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등의 주가가 신고가를 썼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 수혜주는 시장에서 언급이 될 것 같네요. 수익률을 보면 코덱스 은행이 주간으로 4.7%, 코덱스 보험이 주간 4.3% 수익률이었고요. 두 상품 모두 12주 누적 수익률도 견조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구리 선물이 수익률 순위권 5위 안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국제 구리 가격이 다시 $10,000를 넘어서면서 ETF 쪽도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리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 구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지급 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고 장기적으로 구리가 또 전기차나 전자제품 등에 쓰이는 필수 원자재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전망 속에 지난주 수익률은 3.5%를 기록했네요. 주요 자산 수익률도 체크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신흥국 주식이 2.6% 수익률로 가장 흐름이 좋았고요. 그 외에 선진국 주식, 미국 주식은 마이너스 폭을 줄여나갔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이 가장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대외 변수와 더불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그리고 셀트리온의 회계 이슈 등 대내적인 이벤트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악재와 부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ETF 시장 동향도 살펴볼게요. 연준의 통화 정책과 물가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시장의 횡보세가 이어졌었죠.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분위기였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자 저가 매수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닥 레버리지 쪽으로는 약 2천억 원이 유입됐고요. 나스닥 등 해외 기술주, 메타버스 ETF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이 해외 투자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주간 인기 ETF 순위와 함께 하시죠. 지난주에는 주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ETF 쪽으로 시장의 자금 유입이 강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 레버리지가, 국내에서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대한 자금 흐름이 두드러졌고요. 금리 인상 이슈 속에 배당이나 은행 ETF도 거래량이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 ETF 시장을 주도했던 다양한 이슈와 소식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코덱스 ETF 투자만큼은 제대로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늘 옆에서 도움이 되는 진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간 ETF로 진이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